베트남어 공부하는 유튜버입니다. 베트남어 공부를 할 때 열심히 하고 유튜버 시청 같은 거 많이들 하시고 하는데, 일단 공부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공부하는 습관, 또 공부를 할 때 필요한 도구, 그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하는 습관은,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는데, 제가 한 가지 지키는 게 있어요.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반드시 커피는 책상에서 마신다. 저는 방바닥이나 그런 데 앉아서 커피를 마시지 않아요. 그래서 커피는 항상 책상에서 마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어 사전도 보고 책도 보고 유튜버도 시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커피를 하루에 2잔 정도 마시면은 커피 한 잔 마시는데 한 20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커피 한 잔 마시는데 30분 걸릴 수도 있어요. 책 보면서 커피 마시고 그러다 보면은, 그럼 하루에 커피 2잔을 마시면서 베트남어 공부를 1시간 하는 거죠. 근데 베트남어 공부를 하루에 1시간 하긴 힘들지만은 어차피 커피는 하루에 2잔을 마셔요. 그 시간에 공부를 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좀 베트남어 영상도 보고 그냥 아무거나 보시면 돼요. 단어를 공부하셔도 되고 책 보셔도 되고, 그냥 일단은 책상에 앉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공부를 하는 도구가 필요한데요.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단어들, 영어 할 때는 영어로 쓰고 베트남어 공부할 때는 베트남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한 50장 정도 모아지면은 앞에서부터 또 선입선출이라고 하나요? 순서대로 이제 뜯어가면서 읽고 버리고 해요. 그리고 베트남어 공부할 때 발음이 어렵다, 성조가 어렵다, 글씨가 어렵다,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려워요. 다 어려운데 그게 이제 습관처럼 되다 보면은 익숙해질 때가 와요. 일단 공부를 하려면은 저는 이제 베트남어를 하면서 얼마 전부터, 한 1, 2년 전부터 사람들이 베트남어로 밥이 뭐냐, 베트남어로 여러 가지 단어를 물어봐요. 그럼 전 모른다고 해요. 베트남어로 밥이 껌인데 그 껌이라는 단어 하나서 뭐 하냐는 거예요. 공부할 필요도 없죠.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는. 단지 이렇게는 물어볼 수 있죠. 형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그걸 베트남어 문장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면 대답을 해주는데,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다음배가 베트남어로 뭐냐? 그럼 대답 안 해요, 저는. 그런 대답은 해줄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베트남어 할 필요도 없고, 서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일단 베트남어 공부를 하려면은 일단 사전이 필요합니다. 사전은 저는 종이 사전 씁니다. 제가 좀 글씨를 잘 못 쓰는데 종이 사전도 쓰고 네이버 사전도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팝하고 번역기도 씁니다. 번역기도 써요. 제가 쓰는데 종이 사전은 이건데 이따가 종이 사전은 따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이버 사전도 또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은 오늘 종이 사전을 왜 종이 사전을 써야 되는지, 네이버 사전을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공부를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베트남 뭘 공부할 필요 요즘 번역기 잘 되던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번역기는 언제 쓰냐면은요, 내가 단어는 다 알고 문장을 못 만들 때
내가 뭐 누군가하고 대화를 할 때도 필요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베트남 장문을 했을 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문장이 나왔을 때 내가 단어를 모르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따가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베트남어로 화장은 이제 짱디엠이라고 이제 메이크업 화장도 있고, 화장하다 장례 치를 때 화장이라는 단어를 치면 두 가지가 나와요. 그걸 번역기로 딱 보여줬을 때 이상한 번역이 나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단어를 알아야 번역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무조건 단어를 모르고 팝하고 번역기만 쓰면은 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뭐 큰 문제 발생은 안 되겠죠.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이런 거는. 일단 요 세 가지인데, 이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왜 써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종이 사전인데요. 제가 이 사전은 이제 두 번째 산 겁니다. 첫 번째 사전은 책상에다 놓고 커피 마시다가 이제 커피 엎질러서 오염돼서 새로 사서 이제 두 번째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 사전은 영어 사전 마냥 알파벳 순위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A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사전은 이렇게 하여튼 찾는 건데요. 왜 종이 사전을 써야 되는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베트남에서 많이 쓰기도 하고, 이 단어는 좀 베트남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단어가 돼요. 성조 공부하는 데도 중요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 응이라는 단어는 쉬다예요. 여기 성조가 있어요. 근데 성조가 없는 것도 있어요. 성조가 없으면은 어딨냐? 여기 의심하다가 되죠. 의심하다가 돼요. 또 성조가 이렇게 있으면 또 생각하다가 돼요. 또 성조가 밑에 저운랑이라고 해서 또 그런 단어가 또 여기 의견 이런 거 할 때도 또 요 성조가 있죠. 그런데 이 응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 가지면은 네 가지인가? 그런데 베트남 사람도 이 발음을 정확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도 이 단어를 쓸 때는 뒤에 비슷한 단어를 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 쉬다, 묵다의 쉬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응이, 응의 이 단어도 쉬다의 의미예요. 쉬다의 의미를 두 개를 합해줘서 이 응이라는 단어를 내가 응이라는 단어를 쉬다의 목적으로 발음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게 없어도 요거 자체만으로도 의심하다인데 이것도 의심하다예요. 그래서 두 개의 단어를 해서 내가 이 단어를 쓴 것이 아니고 이 단어를 썼다는 걸 확실하게 인식을 시키죠. 이제 듣는 사람한테. 그리고 여기 생각하다도 있죠. 생각하다인데 또 이 단어도 또 그런 단어가 있는데 여기 응용을 이렇게 숙고하다, 생각하다, 또 생각해내다 이렇게 두 개가 붙어서 의미 전달이 확실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단어는 공부할 때 처음에 이 한 단어를 성조마다 다 외우지 말고요. 이 단어 응이 쉬다 묵다를 외우고요. 그 다음에 내가 혹시나 아는 단어가 있으면은 이거 좀 단어 아는 것 같은데 그럼 이 단어를 또 외우는 거예요. 여기 또 람비에 일을 그만두다 응이죠. 응이 따이. 이거 따이는 손이라는 뜻인데 응이 따이. 손이 쉬니까 일을 멈추고 이제 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어느 정도 이제 외워지면은 그 다음에 이 단어를 공부하든지 이 단어를 공부하든지 그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공부하다 보니까 이 단어가 몰라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나왔다. 그럼 이 단어를 공부할 때 이 단어도 또 공부하는 거예요. 이때는 뭐 쓰면서 외울 필요는 없겠죠. 그냥 읽어만 봐도 이제 서서히 이제 눈에 익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종이 사전은 사용을 하면 됩니다. 예, 종이 사전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네이버 사전을 어떻게
아까 그 화장이라는 단어 한번 써볼게요. 단어 첫 번째 거는 화장하다, 메이크업 그 뜻이고요. 두 번째 거는 장례 치를 때 화장하다 뜻이에요. 이제 단어가 이제 두 개 나오죠. 이제 단어를 가지고 이제 문장을 한번 팝하고 해서 한번 번역을 해 볼게요. 아주 일상적인 언어를 넣어볼게요. 너는 화장했니? 해볼게요. 이건 정상적인 문장으로 나왔어요. 정상적인 문장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팝하고로 다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까 제가 단어가 두 가지라 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또 볼게요. 아버지 화장했니? 그렇게 한번 써볼게요. 아버지 화장했니는 우리가 한국말로 들어도 좀 의미가 있죠. 장래에 그런 관계된 건데, 결국에 베트남어는 또 아버지가 메이크업 했냐라고 또 나온 거예요.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이 됐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한국말을 잘 못하고 문장에 맞게 말을 해야 되나? 그러면 정상적으로 나오겠지 할 수도 있죠. 자, 또 해볼게요. 그러면은 주어가 없었고 목적어가 없어서 그랬나?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너는 너희 아버지를 화장했니? 그럼 완벽한 문장이죠. 넣어볼게요. 너는 예, 이것도 역시 메이크업 그런 의미로 나온 겁니다.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내가 팝하고 번역기를 쓰든 어떤 번역기를 쓰든 문장이 힘들면은 이제 최소한 단어라도 알아야 번역기를 쓸 수 있다. 그래서 베트남어를 공부를 하려면은 종이 사전으로도 공부를 하고 네이버 사전으로 공부하는데 자기가 장문 연습을 할 때는 팝하고 사용을 해도 좋은데 반드시 단어 공부는 하고 연습을 해야지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베트남에 가서 팝하고 번역기로 하면은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는데요. 그래서 어쩌면은 베트남어를 공부하는데 이 영상이 베트남어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필요하고 어쩌면 자기가 책하고 유튜브만 보면은 이것으로 베트남어 공부는 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아까 발음이 어렵네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어떤 단어를 써서 발음 연습을 해볼게요. 그럼 똑같이 화장하다. 껌,
이렇게 발음 연습도 돼요. 그리고 옆에 거는 반복도 돼요. 예,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되는데 사전을 찾아보면은 밥이라는 단어도 알 수 있어요. 어차피 아까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베트남어 발음 들어보면 되는데 그 사람이 야 베트남어 밥이 뭐냐 그럼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면 되는 거죠. 발음이 여러분 이제 네이버에서 들어보면 되고 그래도 제가 그런 대답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조금 더 말해준다면 네이버 사전 찾아보세요. 다 나와요. 거기 그렇게 말해주고 말아요. 뭐 이런 거 굳이 말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베트남어 공부할 거 아니고요. 베트남어 공부할 때는 베트남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끼리만 만나면은 베트남어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어요. 예, 잠깐만 일단 네이버 나가고요. 예, 제가 요즘 그 베트남어 그 장문독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네이버 사전 많이 그렇게 쓰진 않고 이제 현지인 베트남어 유튜버 그런 거 시청을 하기 때문에 좀 중간에 서투른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계속 그거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좀 처음에는 좀 뭐 안녕하세요가 베트남어로 뭐냐, 이거 얼마예요, 그런 말을 배우면은 빨리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 어차피 베트남어 공부하시다 보면 주변에 선생님이 없어요. 구하기 힘들고. 그래서 어차피 독학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독학으로 하다 보니까 이 방법이 제일 좋았고, 그리고 제가 책은 소개를 안 해드려요. 왜냐면은 책은 집에 있는 것도 있고 각자 그 상황 실력이나 어떤 그 본인한테 맞는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 돼요. 아무 책이나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종이 사전과 네이버 사전과 파파고를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좋은 책을 사고 뭐 어떤 책 선생님이 잘 가르치고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요 세 가지가 베트남어 공부하는 데서는 가장 중요하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